네, 다음 주제는 네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병묵 전 월간조선 편집장,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이상일 전 새누리당 대변인,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네 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지금 단연 정치권의 아이콘은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최근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우산 아래도 가보고 김부겸 의원 우산도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그 다 합쳐서 하나의 또 공동체 팀을 만들어야죠. 국민을 위해서 뛰는 머슴들의 팀. 그리고 팀 플레이 해야 된다. 서로 인정하고 역할을 분담해야 되고 그리고 MVP가 누가 될지, 즉 최종 승자가 누가 될지는 국민에게 맡기자. 문재인 형님도 이제 친하지요. 친한데 거기 1등이잖아. 네, 상당히 좀 여유가 넘치는 표정인데 지금 최병묵 편집장 보시기에 오늘 문재인 대표는 1등이니까 빼고 나머지 사람끼리 모아서 머슴 연대를 팀을 만들어보자. 사실상 문재인 빼고 우리끼리 한번 뭉쳐보자는 얘기죠. 그 얘기죠. 근데 저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저 제안이 굉장히 정치 감각이 뛰어난 제안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더불어민주당은요. 대선 후보를 뽑기 위한 룰 미팅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어떤 방식으로 뽑느냐에 대해서 지금 그 약정된 게 없거든요. 당원 당규에도 없고 다만 국민 경선이야 국민 참여 경선이야만 남아 있는데 보나마나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국민 참여 경선을 하자고 할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원도 일부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왜 그러냐면 당원은 자기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당원은 당의 기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벽한 100% 국민 경선을 주장할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이재명 성남시장으로서는 힘에 부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반문 쪽에서는 자기가 1등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다 뭉쳐서 이 룰 미팅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자 지금 제안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저는 저 제안이 미치는 파장도 굉장히 클 것이며 본인이 반문 연대에서 리더가 되기 위한 것으로 아주 상당한 포석이라고 봅니다. 자. 이상일은 보시기 이렇습니다.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슴들의 팀이다. 자, 그러면 나는 머슴이니까 문재인 대표는 거의 약간의 기득권층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인상을 충분히 주고 있고 본인이 하여간 이 주도권을 행사를 하겠다는 적이고요. 우리 이제 최병묵 편집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롤 미팅과 관련해서 2012년에 결선 투표를 했습니다. 근데 아마 결선 투표를 또 이제 주장을 할 텐데 일단 1차 경선해서 과반 넘는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 투표를 하면 다른 분들하고 연대를 할 경우는 훨씬 유리하죠. 만약에 2등을 했다면. 그래서 그것까지 염두에 둔 생각을 밝힌 건데 최근에 지지율이 상승하니까 자신감도 생겼고 여유가 생겨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오늘 안희정 충남지사가 이 꼬집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 비전을 공유하는 연대라면 모를까 당신이 막 연대를 한다고 나는 연대할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리는 이 미래 비전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내용도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전이 시작이 된 셈인데 이재명 시장이 오늘 저 얘기를 해서 과연 재미를 본 건지 아니면 오히려 이제 좀 지지율이 오르니까 좀 건방진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역풍도 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마찬가지 생각인데요. 우선 이재명 시장의 지금 그 인터뷰 지금 내용 발언 그 음성을 들어봐도 약간 업된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는 18%의 3강 구도에 들어있는 유력한 대선 후보인데 웬만한 여론조사 기관에 비슷한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인데 지금 공식적인 어떤 인터뷰에서 제 잘 아는 형님이잖아요. 이런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품격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재명 시장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급격한 지지율 상승에 약간 좀 업된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차분해지시기를 좀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최병묵 편집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앞으로 예상되는 민주당 내 룰미팅을 앞에 두고 반문연대를 주도하겠다는 정치적 전략이라면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적어도 정치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최병묵 편집장 정도님은 아시지 다른 분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합니다. 여기서 종표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근데 도대체 뭘 가지고 뭉치는 거지? 지금 우리 이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정치라는 건 아무리 그 안에 무슨 잔세법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명분이라는 게 있고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반문연대를 하겠다고 하면 자기가 주도했을 때 안희정 지사나 김부겸 의원한테 어떤 식의 원칙과 공정한 공감대를 가지고 해보겠다는 것을 정중하게 제안하는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네. 내가 그 집 우산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 김부겸 우산에 한번 들어가 보겠다. 이게 그 너무 쉽게 나오는 말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명 시장이 정말 이번에 이 촛불 정국과 탄핵 정국에서 가장 큰 수혜자이긴 합니다만 그 높은 지지율에 걸맞는 조금 더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앞으로도 그 지지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민주당 내에서 자기가 반문연대로서의 어떤 리더가 되려면 오히려 문재인이 아니고 자기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유권자들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전과 원칙과 공감대를 할 수 있는 그 명분을 내놔야 됩니다. 예컨대 뭐 지금 물미팅을 하더라도요. 먼저 말하려면 그러면 민주당 내 앞으로 대선 경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경선을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대권 후보자 연대회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좀 정치적 언어를 쓰는 게 낫지. 우산 쪽으로 들어가 보겠다? 저는 좀 적절한 표현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 언어보다는 또 이런 언어가 더 먹힐 수도 있긴 한데요. 강정님 보시기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시장이 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정리정돈이 좀 덜 됐다. 준비가 덜 됐다는 인상을 주는데 막 갑자기 끓인 밥 같아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나라 이 소비자, 정치 소비자들은 신상을 좋아하니까 신상품을 좋아하니까 거기에 이제 부응했고 또 오늘 어느 신문에선가 인터뷰를 하는데 내가 일부러 말을 거칠게 한다. 대중 어필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근데 이제 이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는 명분이 있어야 이게 결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비전도 내놓은 적은 없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그런 걸 갖다 이야기하는 기색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자기 정리정돈이 좀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전 좀 하여튼 생각이 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자 우리 지금 그 정치권이라는 데가 굉장히 정리정돈이 너무 많이 돼 있어서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 미국에서 트럼프가 어떻게 해서 당선이 됐습니까? 정리정돈이 잘 된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잖아요. 오히려 정리정돈 안 된 게 오히려 먹히지 않았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도대체 그 정책이 뭔지도 잘 모르고 거기다가 막 막말하고 뭐 사람들 간에 편가르고 이렇게 됐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걸 필요로 하는 저는 시대 정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박근혜 대통령 체제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정치 현안이나 사회 현안에 대해서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만나보면. 그런데 그게 실패를 했잖아요.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정리 안 한 이른바 변칙 플레이어가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재명 성남시장이 여기까지 그 어떤 현상이라는 걸 몰고 올 정도로 왔으면 이거는 이미 국민들 중에 상당수가 정리정돈 된 사람들보다는 좀 더 뭔가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을 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야권에서. 문재인 전 대표만 해도 지금 책임성 있게 나가느냐고 사실은 약간 신중 모드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야권 지지자들 지금 그 핵심 지지층 그쪽에 그 정서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 정도를 저는 파고들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좀 거기에 좀 이의를 제기하면요.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 바로 이제 분노의 정치죠. 그 밑바닥에 있는 정말 이대로는 살 수 없다라고 분노와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표출되는 건 맞는 현상인데 그것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분노와 기득권에 반대하는 심리를 잘 결집시키는 게 또 정치인의 능력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변칙 플레이가 필요하고 정말 막말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분노에 기반한 변화의 방향은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현상이라는 것이 분노의 그런 민심들을 결집하는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분노를 모아서 나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꾸고 민주당을 어떻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비전과 좀 그 명분은 좀 제시를 하면서 해주셔야지 그냥 분노만 모아가면 트럼프 현상이 놀랄만한 현상입니다만 저는 정치학자로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식의 이제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집권에는 뭐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이재명 현상이 어쨌든 현실화되고 돌풍을 일으키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내부도 약간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체제가 거의 다 정리가 된 듯 했는데 꼭 그렇게 문재인 대표 얘기, 문재인 대표 진영의 얘기를 꼭 듣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문재인 대표가 이번 갈등이 많이 벌어지는 최순실 사태에서 최대의 수혜자가 못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일단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반의 성공은 거뒀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타격을 많이 받은 것 같고 최근에 그 문재인 대표가 6개 항
뭐 개혁안 같은 거 다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봐도 문재인 진영 쪽에도 이재명 현상이 미치는 영향이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사회개혁기구에 뭐 시민단체를 포함시킨다든지 아주 좀 야권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급진적인 제안이긴 합니다. 비리 공범을 청산을 하고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이렇게 보면 저는 진보적이라기보다 말이 거칠어졌다 이렇게 보고 싶은데요. 그게 뜻이 모호한 데다가 무슨 청산, 뭐 대청소 뭐 이런 대청소, 국가 대청소 뭐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이것은 그런 언어를 써야 야당 지지자들로부터 지지를 갖다 모으기가 쉽다고 하는 그런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거는 일시적으로는 좋을지 모르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진보도 정치 언어가 순화가 돼야죠. 저도 조금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많이 이제 쫓긴다는 어떤 압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이제 급상승하니까 경선이 시작된 거예요. 뭐 김종인 전 대표가 이런 말을 했었죠. 당을 문재인 전 대표가 좌파로 다 채웠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지명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 이렇게 꼬집는 말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리라는 지금 보장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의 이야기도 굉장히 과격해졌거든요. 특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어제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한 것 중에 뭐 부정부패한 사람 당연히 뭐 저희가 엄벌에 처해야 되겠지만 거기 말씀 중에 보면 이분들의 재산을 몰수를 하고 지위를 박탈한다. 이거 사실 어떤 면에서 이 초헌법적이에요. 이런 이야기 등을 하면서 국가 대청소를 이야기했는데 좀 섬뜩하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처음에는 굉장히 지지율이 높을 때 이재명 시장하고 격차가 클 때 상당히 이 최순실 씨 문제 나왔을 때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이야기했다가 이재명 시장이 이제 올라가니까 본인이 말이 계속 과격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대통령이 이제 명예로운 퇴진을 보장하겠다고 했다가 사실은 대통령이 퇴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 받지 않고 이제 탄핵으로 계속 가면서 지금은 문재인 전 대표도 이재명 전 시장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계속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는 지금 한교안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않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뭐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지금 목소리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이재명 시장을 분명히 의식한 건데 사실은 이럴 때 문재인 전 대표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본인도 국가 대청소는 이야기했지만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정말 미래 비전을 아주 정치한 그 미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국민들 역시 문재인 전 대표의 그 구상을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이런 모습이니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지율이 역전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최영일 편집장. 아마 조금 전에 이재명 시장이 본인이 머슴 일종의 드림팀을 만들어 머슴이라는 표현을 굳이 쓴 이유를 보면 본인이 걸어온 길이 상당히 좀 본인도 그랬잖아요. 흑수저도 아닌 무수저라고 얘기할 정도의 걸어온 이력 자체가 너무나 다른 야권 주자들에 비해서 비교가 된다. 확실하게 비교가 되죠. 그러니까 그 학교를 나와서, 그러니까 초등학교 나와서, 그 다음에 그 사실은 일터로 갔잖아요. 일터로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다 검정고시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앙대를 들어간 거거든요. 그 중간에도 하여튼 계속해서 워낙 저 집안이 8남매씩이나 돼가지고 워낙 어려운 집안이에요. 그래서 도대체 뭐 누가 어디서 태어나고 뭐 그런 것도 자기들끼리도 잘 모른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집안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집안이라는 걸 본인이 그 후에 이제 그 대학을 뭐 아르바이트를 해서 가고 그다음에 사법시험을 붙고 또 그렇게 해서 사실은 뭐 검사나 판사로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바로 그 변호사 뛰어들었거든요. 또 그게 바탕이 돼서 지금 성남시장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런 점을 보면 본인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하여튼 정치적인 어떤 왜 우리가 흔히 지금 뭐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누면 사실은 99%가 훨씬 더 그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할 때. 그 부분을 굉장히 100% 활용하고 있는 분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 걸 보면 자 지금 자꾸 비전 얘기를 하시는데 비전은 뭐 역대 저 대통령이 되신 분들 비전 다 제시했는데 별로 지킨 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 자체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아마 비전보다는 그런 현재의 불만을 잘 엮어내서 어떤 표로 모으는
저는 그런 능력에 오히려 치중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만 된다면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김의식 교수. 예. 정치권에서도 이재명 인맥이 좀 있긴 있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전혀 밑바닥에서부터만 한 게 아니라 아마 주로 사법연수원 동기생들이 비교적 만난다는 얘기를 제가 우연히 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자기들도 약간 깜짝깜짝 놀랜대요. 예. 이재명 현상이 이렇게까지 생긴다고 뭐 얼마 전에 예. 가까우신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까지 하던데 예. 어떤 분들이 좀 가까운가요? 일단 이제 사법연수원을 다녔고 같은 동기였던 이제 정성호 의원 네. 민주당에 가깝고요. 그다음에 같은 또 사시 출신인 국민의당 지금 가 있죠. 네. 문병호 지금 본부장하고요. 네. 최원식 전 의원들이 지금 같은 쪽에 이제 법조계 인맥이기 때문에 네. 가까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들의 성향을 보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정성호 의원, 문병호 의원, 최원식 의원들이 다 이제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는 비주류 그렇죠. 쪽에 문재인 가까운 대표하고 좀 분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반대편이셨죠. 문재인 쪽하고는 조금 좀 거리를 두고 있는 분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재명 현상이라는 것이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이 탄핵 정국이나 최순실 정국에서 이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여주고 엉거주춤한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한 국민 밑바닥의 민심, 특히 또 급격한 변화를 바라는 그런 분노의 민심이 이재명한테 쏠렸다고 하는 네. 하나라고 한다면 네. 또 하나 인적 구성으로 보면 또 문재인을 돕고 있는 친문 세력과는 좀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또 친화적인 게 또 있어요. 공교롭게도 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양수 겸작이 될지 아니면 이게 잘 칼라가 안 맞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애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저는 문재인 대표에게 이 이재명 현상이 호재냐 악재냐라고 보면 지금까지 악재 현상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는 호재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뭐냐면 문재인 대표가 민주당 경선에서 만약에 어떻게 되든 간에 어렵사리 되든 뭐 무난하게 이기면 이재명 후보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들이 본선에 올라온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과거에 중도층에 있는 사람이나 보수층에 있는 사람들이 저건 너무 좌쪽 아닌가. 오히려 안정적인 그런 불안감에 대한 우려를 이재명이라는 왼쪽에 안전판을 둠으로써 이걸 이길 수만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상대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오히려 플러스 효과가 그러면서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에서는 이재명 현상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득실을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점 어떻게 보십니까? 이재명 시장하고 지금 사법연수원 동기생들 이제 관계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세 사람 이야기가 나왔길래 제가 그 중에 한 분한테 물어봤어요. 아, 그러셨습니다. 예, 그 친하냐 그랬더니 친하다. 세 사람이 같이 친하냐 그랬더니 뭐 약간의 친소 관계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하여튼 다 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성호 의원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좀 돕기가 편한 것 같고 좀 돕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두 사람은 친소 관계하고는 관계없이 당이 다르기 때문에 좀 돕기가 어려운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고 이제 이재명 시장, 저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그 최순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앞으로 리더를 뽑을 때 측근이 누가 있는지를 좀 자세히 좀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도 이제 뭐 가천대 교수, 이모 교수, 그다음에 전에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던 그 교수 출신의 뭐 수석, 뭐 이런 분들 이름이 거론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옛날에 이재명 시장이 정동영 캠프 쪽에 가까웠기 때문에 거기에 몸도 담았었나요? 그랬기 때문에 정동영 지지자들의 일부하고 결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시장이 최근에 어떤 대학교 학위 논문 표절 문제로 이제 이 부분을 해명하면서 약간 좀 논란이 된 발언이 있습니다. 한번 그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게 논문 쓸 때 내가 책은 다 인용을 해놨는데 따옴표를 못 친 게 있어. 따옴표. 인용 표시. 그거 인용을 안 했다고 나보고 표절했다는 거예요. 저는 중앙대학교를 졸업했고 사법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데 제가 무슨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대학에 석사 학위가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잖아. 자, 최민표 편집장, 이게 지금 어디 이름도 잘 모르는 뭐 이게 다 알려져서 가천대학교를 얘기하는 이게 또 성남 시내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벌써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계속 이게 논란이 되고 지금 인터넷에서 좀 약간 비난하는 글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렇죠. 아니 본인이 이제 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솔직하게 또 신중하지 못했다고 사과도 했어요. 사과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저게 뭐 사과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저 가천대가 과거에는 경원대학이었거든요. 그 경원대로부터 그 지금까지 졸업생이 2만 명이랍니다. 2만 명. 아, 2만 명이요? 2만 명이면 당장 성남시장 다음번에 만약에 나올 경우에 그게 거기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니 이름도 없는 대학이라면 본인은 왜 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죠? 그러면 이름도 없는 대학에서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따옴표 몇 개 안 했다고 표절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 가천대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었어요. 네. 열어서 거기서 결정한 게 80% 정도가 표절이다 이렇게 네. 그 결론이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네. 따옴표 한두 개 안 했다는 게 사실과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저런 식으로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으나 그 가천대 졸업생이나 재학생들이 받은 더군다나 그게 성남시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상처는 아마 여간에서는 잘 치유가 안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저런 식의 뭐 막말했다가 후퇴하고 하는 부분이 자기 열렬한 지지자들은 뭐 그 시원하게 혹시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네. 다른 여러 가지 그 중도 계층의 지지는 아마 오히려 내쫓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재명 시장이 뭐 지지율이 계속 상승하니까 아마 본인 마음도 계속 좀 이안이 되면서 정말 올챙이적 시절을 네. 또 잊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정말 무서울 정도로 네. 추상같이 꾸짖고 하잖아요. 예. 근데 자기한테는 너무나 간대해요. 사실 우리 군자의 기본이 자기한테는 추상같이 하라, 지기 추상, 남한테는 춘풍처럼 하라, 개인 춘풍했는데 정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네. 저런 모습이 뭐 우리 최병국 편집장님 오히려 더 대중한테 어필할 수 있다, 먹힐 수 있다,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뭐 저런 분들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그래서 어떤 정책을 구사한다. 아마 많은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텐데 저럴 때 우리 또 손가락 잘라야 되나 저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일단은 뭐 사이다 같이 뭐 잠시 톡 쏘는 맛에 이렇게 쳐다보게 됐지만 앞으로 많은 검증 과정이 물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더라도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저분이 지금 강자가 돼 있는 상황이라 이제는 많은 검증의 잣대가 들어갈 텐데 뭐 사과하면 그만인 것처럼 저렇게 말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스로 굉장히 지금 권위의식을 본인도 지금 갖고 이렇게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중들이 원하는 건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네. 정말 이재명 시장은 지금이야말로 성찰을 해야 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방금 뭐 손가락 같은 표현은 저희가 좀 저도 뭐 비하했습니다. 학교에 있으니까 표절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과거에는 이제 전업 학생이 논문을 쓰는 거하고 이제 사회인으로서 논문을 쓰는 게 좀 다른 일단 관례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도 아마 이제 정치를 뜻을 두고 활동을 하면서 논문을 썼기 때문에 좀 편하게 쓸 수 있겠습니다만 그 뒤로 사후적인 검증이 얼마나 혹독하게 치러졌습니까? 모든 정치에 대해서는 논문 표절은 다 뒤져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별것도 아닌 대학에 이런 식의 표현을 쓰면서 물론 과거 이야기입니다만 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사과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하나의 사건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시장이 지금은 빅3가 돼가지고 18%의 막강한 지지율을 갖는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걸 상상도 못했을 거 아닙니까? 아마 본인도 상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본인이 대권까지 갈 거라는 걸 상상 못하면서 그동안 해왔던 언동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언동도 지금 진짜 대권을 생각하신다면 다시 돌이켜보시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못된 게 있으면 반성하시고 수정하시는 게 지금이라도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